자, 6번에 보겠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는데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설명드리고 나머지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3번 가보자. 답 체크 일단 해보시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끊어보자. 자, 일단 여기서 형법 제10조에 대한 얘기거든요. 10조 1항에 대한 얘기가 바로 여기 끄는 것까지야. 보시면은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벌하지 아니한다거든요. 그래서 사물 변별 능력이 없던가 아니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해갖고 책임 능력의 흠결로 봅니다. 그래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은 책임 능력의 흠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책임이 없다 해갖고 죄가 되지 않는 거로 보고요. 지금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두 번째 부분인데,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의 능력이 미약한 자, 중요한 건 이걸 심신미약자라 그런단 말이야. 이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예전에는 2018년 이전에는 어떻게 봤었냐면은 이 사람을 갖다가 필요적 감경으로 봤어요. 반드시 형을 깎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껄핏하면은 전부 다 흉악범죄 저지르고 묻지마 범죄 저지르고 나갔고, 내가 어디 아프다, 어디 정신병력이 있다, 조현증 환자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변호인 사갖고 슬그머니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8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필요적 감경으로 하지 않고, 여기 꼬랑지에 보면은 형을 감경한다 해서 필요적 규정이 아니라 임의적 규정으로 뒀어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해서 수를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그 미약자, 심신상실자가 아니라 미약자야. 반또, 약간 살짝 마탱이 간 거 있잖아요. 반또라이에 대해서 심신미약자는 필요적 감경이 아니라 이제는 임의적 감경으로 해서 깎아줄 수도 있고 안 깎아줄 수도 있어요. 꼭 좀 기억하실 것은, 미약자 얘기가 나오면은 숫자를 좀 기억해. 임의적 규정이란 말이야. 감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화면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화면을 보면 아무래도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화면을 좀 준비해 왔어. 한번 같이 보자.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한 것은 형법 제10조 1항으로서 바로 책임 능력의 흠결로 봐갖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요. 완전 또라이, 완전 막 간 거야. 에? 심신상실자죠. 그래서 벌하지 아니한다 해서 책임 능력에 흠결이 있다 봐서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그 책임이 없다 해갖고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요렇게 좀 정리하시고, 아래쪽에다가 내가 지금 나와 있는 거 반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반또. 자, 줄여서 반또라 그래. 반또라이. 자, 반또는 뭐냐면요, 살짝 막 간 거야. 완전 막 간 게 아니라 제정신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살짝 막 간 건데, 이것을 심신미약자라 그래.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 10조 2항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해갖고 임의적 감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8년도 12월 18일 날 법이 개정됐어요. 제가 옛날 젊었을 때, 그러니까 2000년 이럴 때만 하더라도 미약자,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필요적 감경에 대해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지간한 놈은 다 빠져나가서 그런 식으로 변호사 사갖고 이렇게 살그머니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감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임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판사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이러면은 깎아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 되셨고 다시 원문으로 가보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능력이 미약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형을 감경한다가 아니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해서 수를 좀 기억해 두셔. 되셨나? 정답 3번. 자, 이제 나머지 정답이 아닌 것도 빨리 보자. 자, 동그라미 1번서부터 봅시다. 형법 제10조 3항은 원자죠, 원자.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죠.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위험 발생이 예견할 수 있는데도 자유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그 적용 대상이 된다 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조 3항에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10조 3항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일단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도 되고요,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 두 개 다 된다는 거야. 1, 2가 다 돼. 넘버 1, 넘버 2가 다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은 그 경우에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그러니까 일부러 술 처먹고 운전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뭐 우리 최근에 보면은 음주운전이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그죠? 술 먹으면 어차피 정신이 좀 온전치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사리분별력이 없다는 걸 알잖아. 그러면서도 술을 처먹고 운전했다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처벌하고 있어요 지금. 형법 제10조 사망에 대한 얘기야. 자, 이제 이 동그라미 2번 가보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스스로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충돌 조절 장애. 자, 충돌 조절 장애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만약에 시험장에서 충돌 조절 장애가 나오면은 원칙과 예외를 좀 기억해내세요. 원칙적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다만이 중요해. 예외입니다. 이거는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해서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은 이것을 심신장애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어요. 여지를 좀 남겨놨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 딱 갔는데 충돌 조절 장애가 시험에 나왔다 이러면은 원칙과 예외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뭐라고요? 원칙은 자, 심신장애로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요걸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설명했잖아. 이제 4번 설명하면 되죠. 4번. 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에 정상적인 사물 판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언제야? 타이밍이 범행 당시야. 여기다 동그라미 해놓으셔. 자, 타이밍이 어떻게 되냐면은 범행 당시의 맨정신, 바로 정상적인 사물 판별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상인으로 봅니다. 꼭 좀 알아두십시오. 살짝 마탱이 갔다 또라이가 됐다 안 갔다 왔다 갔다 하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 그 타이밍이 범행 당시에 정상적인 사물 판별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상인으로 봐서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마치겠습니다.